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26K를 횡보하고 있는 요즘에 26K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특정 가격대의 저항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인플루언서가 다음 강세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 가지 코인을 추천을 했는데 이 코인들을 왜 추천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EC가 코인 시장, 리플, 코인베이스의 기소 이외에 다른 곳에 또 충격적으로 이제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코인 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코인 시장이 횡보하고 있는 이때 계속 장이 좋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을 하고 나서 나온 이후에 주식시장은 계속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크립토 시장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과는 다르게 계속 하락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산시장에서 한 곳은 올라가고 한 곳은 횡보할 때 상대적인 박탈당함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6K로 내려온 이후 이렇게 하락을 한 이후에 유동성이 추가로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25K와 26K 사이를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래들의 움직임 또한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움직임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의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 200주 이평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200주 이평선 같은 경우는 지난 하락장 같은 경우는 요 밑으로 내려와서 좀 오랜 동안 횡보를 했지만 보통은 200주 이평선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찍고 올라가는 그런 자리로 많이 인용이 됐던 자리입니다. 이 같은 경우도 200주 이평선 밑으로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이 200주 이평선 같은 경우는 강력한 지지대로 비트코인의 지지대로 작용을 했었지만 이걸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은 이걸 뚫고 올라갈 때 굉장히 힘이 든다. 저항대로 작용이 될 거고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26K 횡보를 하고 있는데 200주 이평선 같은 경우는 27K 위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요 27K 라인 이 부분이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반드시 강하게 뚫고 올라가야 되는 하나의 저항대 라인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크립토콘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의 비트코인 가격을 이제 지표로 해석을 하면서 저항이 어디이고 지지가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지표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요 라인, 이게 예전에 30K 올라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이 과거 자리를 봤을 때 굉장히 강력한 지지대였자 저항대였다. 이 30K와 31K 사이는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크립토콘의 자료를 봤을 때도 이 30K와 31K는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다라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는 이 저항대를 막고 뚫고 올라갔어야 되는 그러지 못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조금 횡보를 오래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차트를 분석하고 지표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경험적으로라도 봤을 때 요 라인 지금 넓게 보면은 30K에서 25K 사이, 좁게 보면은 25K에서 26K 사이는 횡보할 수 있는, 오랫동안 횡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상황에 대해서 지표로 좀 확인을 해보면 비트코인이 급락을 한 이후에 이 OI가 다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을 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뚝배기를 맞고 거의 한 2조 정도가 터졌다고 했잖아요. 그 뒤에 유동성이 다시 공급이 안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시장이 현물보다도 더 많은 거래를 계속 이루고 있는 요즘 이럴 때 OI가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는 그냥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게 나아가서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때 제한을 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트랜잭션 얼마나 많은 실제 온체인 상의 비트코인이 왔다 갔다 하고 온체인 TX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는 온체인 자료를 보게 되면은 3개월 이내에 가장 적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온체인 활동이 적다라는 말과 같고 그 말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것도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불장이 오거나 비트코인 가격이 좋을 때는 하다못해 입출금도 많아지잖아요. 온체인 활동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은 온체인 활동이 너무나 침체되어 있는 상태고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을 할 때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첫 번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다른 시기와는 다르게 말씀드렸던 게
80% 이상의 비트코인 호들러들이 비트코인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고래들이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팔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활동들, 그러니까 고래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런 활동들이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나타난 것과 같거든요. 이거는 두 번째는 긍정적인 거죠. 이 첫 번째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요 시선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상승을 일으키기엔 모멘텀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온체인 활동이 잠잠할 때 고래들은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 그건 비트코인의 상승에 베팅을 했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하락 횡보한다라는 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부정적인 시선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자료를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파이널 타겟을 23K로 두고 있어요. 이거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 23K까지 내려올 수 있다. 이게 온체인 데이터, 그 다음에 차트 지표를 자기가 해석을 했을 때 여기까지 타겟을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위 30K, 31K 강력한 저항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는 이 분석하는 사람이 보기에도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여기서는 accumulated short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숏의 뷰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30K, 31K는 이 자료를 통해서도 강력한 저항대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25K 밑으로 내려갔을 때 23K에 굉장히 숏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23K에서는 롱의 뷰로 바라보고 있다. 레인지를 조금 더 넓히면 23K에서 30K는 유동성 있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크게 바라봐야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좀 줄인다고 하면은 26K에서 25K, 그거보다 좀 넓힌다고 하면은 26K에서 23K 정도는 횡보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27K의 저항대 확인을 했죠. 그 다음에 30K에서 31K 저항대 라인, 이렇게 존재를 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롱의 뷰로 바라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가장 로우한 시점에서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는데 이 올라온 것에 저점을 깨지 않았다, 아직은 상승 모멘텀이 남았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차트를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저점을 계속 찍고 올라오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달러 대비 원화를 보게 되면은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정말 시장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저점을 계속 안 찍고 그 저점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환율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래서 위기가 올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요 비트코인도 아직은 이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제가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공유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그 다음에 저의 뷰, 이런 것들을 모두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뭐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키 요소가 무엇이 있나라고 살펴봤을 때는 누구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있습니다. 다만 이걸 언제 이게 승인이 될 거냐에 대한 해석은 분분한데, 저는 늘 한결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요 부분, 요 라인으로 봐야 된다. 2024년도 3월 달까지는 계속 이제 하락 횡보를 하면서 힘들다가 요때 반등이 일어나고 반전이 일어나고 4월 달에 반감기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 대선이 있죠.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추가되면서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 이 자료를 가지고 온 거는 너무 단기적인 뷰로 기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코인 시장도 좋지 않아 가지고 하락 횡보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SEC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어떤 거냐면 SEC가 리플 코인에 기소를 했죠.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바이낸스에 미등록 증권 판매를 했다라고 이 플랫폼에 대해서 기소를 했고, 그 다음으로 나온 게 이제 NFT에도 SEC가 기소를 했습니다. 다만 얘네들이 타겟팅을 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런지는 그 미등록 증권 판매로 기소를 했어요. 근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그 메커니즘, 어떤 이유로 NFT가 이렇게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서 밝히질 않은 거예요. 시장에는 분명히 혼란이 가중이 될 거고, 여기서 NFT가 만약에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하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NFT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베이스로 가장 많이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서 사실 NFT는 그러니까 규제 이런 것보다도 너무
그러니까 얼리의 시장, 코인 시장 중에서도 빠른 시장이어가지고 러그풀 도망가는 애들도 많고 그 안에서 업사이드도 크고 대신에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시장은 맞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 SEC가 컨트롤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SEC가 이 부분에 칼을 뽑아들었다. 이더리움 베이스에 있는 NFT들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된다. 초기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튈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조심은 해야 되고 단지 이걸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정도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바이든이 코인 시장이 아파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이에 코인 과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브로커라고 정의되어 있는 코인 관련되어 있는 플레이어들이 있거든요. 그 플레이어들이 과세에 대해서 지침을 내려가지고 2025년도, 2026년도에 이 부분이 실행이 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과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영상에서 부족한 세수를 코인 시장에 전가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과세는 뭐 크립토의 규제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런 과세는 크립토의 혁신을 저하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 계시고, 실제로 이 기사가 났을 때 뭐 크립토에 내노라는 인플루언서들이 다 막 반대를 하고 막 진짜 별로다. 그래서 민주당 2024년 대선 때 보자 이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움직임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도는 크립토 시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해예요. 미국 대선이 일어나는 그런 해고, 미국 대선이 일어나는 해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그러니까 미국이 이 대선이 있을 때 본인들의 정치를 계속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경제를 망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돈을 푼다라고 이어지는 가능성이 있고, 대선이 굉장히 중요한 키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너무 크립토를 규제만 하고 있고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니까 이게 갈아타기가 일어나고 있다, 공화당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비트코인이 하나의 아젠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아젠다가 된다고 하면은 민주당은 규제 쪽으로 완전히 갖고 있잖아요. 그럼 공화당은 그걸 때리기 위해서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을 좀 열어주는 그런 스탠스를 취할 수 있다라고 보면서 대선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 거죠. 첫 번째로는 돈이 풀리는 거,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이 하나의 아젠다가 돼서 누구는 반대하고 누구는 찬성하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그려질 수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예요. 이게 뭔가 이제 벤 암스트롱이라고 크립토 보이였나요? 거기 비트보이 크립토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 애인데 얘가 잘렸어요. 이 크립토 채널에서는 잘렸는데, 잘린 이유가 재정적으로 손실을 줬다, 약물을 먹어가지고 그런 이유로 얼마 전에 잘렸는데, 어쨌든간 이제 굉장히 인플루언서인데 이 인플루언서가 세 가지 코인을 추천을 했습니다. 추측을 할 때 XRP 도지, 그다음에 체인링크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XRP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 불장은 지난번 불장에 XRP가 보여줬던 이 모멘텀보다는 훨씬 더 큰 모멘텀을 보여줄 거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바잉이 됐었고요. 도지 같은 경우는 민코인이긴 하지만 지난번 불장을 보게 되면은 도지가 상승을 하면서 불장이 시작이 됐었다. 알트코인 불장이 도지의 상승 이후에 왔었거든요. 이 도지는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코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저도 개인적으로 바잉이 돼가지고 그냥 제가 단순히 소개하는 게 아니라 바잉이 됐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다만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고래들이 추격을 하고 있는 것도 맞고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좋아하는 것도 맞은데, 개인적으로는 체인링크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세 개 중에 하나다. 그래서 XRP, 도지, 체인링크를 추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됐고, 이 벤 암스트롱 같은 경우는 비트보이 크립토를 지금까지 간판으로 운영을 했던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였다. 다만 도덕적, 그다음에 이런 거에 이슈가 좀 있었어요. 계속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잘렸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제가 인플루언서 걸 공유를 드린 거지 제가 추천을 드리거나 혹은 제가 매수매도에 대해서 관여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굉장히 관심 있게 잊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좀 봐야 되는데, 홍콩 관련돼서 6월 달에 홍콩에 리테일 문이 열리면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면서 제가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걸리는 시간 3개월이 지났죠. 근데 그 과정에서 계속 무언가를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해시키 그룹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크립토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다양하고 거래소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홍콩에서 실제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페어를 거래를 시작을 해요. 그래 보게 되면은 이렇게 비트와 이더 거래 지원을 시작했다라고 공지했습니다. 거래 수수료가 면제된다라는 거는 그냥 공짜로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 이외에 해시키 그룹이
9월 1일 날 비트코인 아니고 그냥 크립토 펀드를 상품을 9월 1일 날 런칭을 합니다. 크립토 펀드라는 게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돈을 투자 받아가지고 크립토에 투자하는 펀드라는 거예요.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해시키 그룹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크립토 포트폴리오가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홍콩, 해시키 둘 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좀 안 좋은 소식이긴 한데 비탈릭이 본인의 이더리움을 3,000개 정도를 다른 곳에 팔았다고 해요. 근데 요 비탈릭이 본인의 비트코인을 이동시킬 때마다 뚝배기를 맞는 일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살펴봐야 된다. 이게 수량이 엄청나게 많고 했으면은 그러니까 그래프 가지고 와가지고 요때 어느 때 이 비탈릭이 팔았는지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긴 했었는데 요걸 또 가지고 왔을 텐데 별로 이렇게 큰 수량은 아니기 때문에 이 비탈릭의 이 수량 중에서는 그래서 그냥 팔았다. 좋은 일은 아니다. 그 뒤에 이제 한 번 정도 꼭 뚝배기를 터트리는 일이 있었다. 그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러시아 전쟁 때 용병 대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죽었죠. 비행기 사고로. 근데 그 대장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10만 개 정도 들고 있었다라는 썰이 돌고 있습니다. 이 썰이 돌 때 그러니까 이건 사실이 아닐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락장이 진짜 많이 시작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그러니까 하락장을 했을 때 하락을 유발시키는 요인들도 보면은 별거 아닌 것들로 하락이 되고요. 비트코인을 가격을 올릴 때도 별거 아닌 것들로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이런 펀드들이 이 하락장에서 계속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요 비트코인 10만 개를 들고 죽었다. 그러면 10만 개가 시중에 사라진 거잖아요. 그럼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다. 이런 것들을 내러티브를 쌓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낸 것 같고 요거는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상승의 이제 재료로서 쓰일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DYDX라는 탈중앙화 거래소가 누적 거래량이 1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DYDX 같은 경우는 레이어 1으로 이제 이전을 하려고 하고 있는 이 크립토인데요. 어쨌든 간 지금 1조 불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이제 누적 거래량으로 이제 가져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는 곳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크립토 시장이 불장이 오더라도 계속 하락은 했었다. 모두에게 그러니까 불장인데 멀리서 보면은 불장이었는데 가까이서 보면 25%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이런 식의 변동성이 있으면서 위로 올라갔던 게 강세장이다. 이 정도 이렇게 하락이 있고 상승이 있는데 하락이 있는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보는 것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너무 힘들지 말고 좀 긴 호흡으로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